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이제 업체가 쓰여 있어서 이렇게 좀 업체를 좀 가리느라고 이제 옮겼어요, 폼을. 이제 한번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질문의 결론은 취업 후 수강료를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후불제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 후불제는 없어요. 후불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늘기도 하고 학생들도 중도 포기할 때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착안을 했을 때 좀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 친구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좀 쇼킹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거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학원 실장님과 연락을 종종 주고받아 신분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 학원 어머니에게 방문해 상담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땡땡 학원 시스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서 저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장님은 제가 상담받은 이후 학원은 퇴사하였고 저한테 절대로 등록하지 말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학원입니다. 몇백억대 매출을 낼 정도로 정말 유명한 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저도 이제 피해를 봤던 학원인데 진짜 진짜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제 주변에도 피해본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딴 데를 알아봤는데 뭐 지금 뭐 팀노바가 더 끌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후불자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 선불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났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것도, 그러니까 이 학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러니까 학원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팀노바의 딜레마죠, 어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봉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보니까 지금 1기 때는 1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3,450만원의 연봉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2기 때 그 고졸들이 대다수였어요. 여기 고졸 지방대, 그러니까 우리 팀노바에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한 20%는 고졸이고, 지방대생들이 또 한 3, 40%될 거고, 전문대, 지방대 이런 친구들, 전문대는 서울에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인서울이 되게 적어요. 인서울이라도 약간 비전공자 위주고, 명문대생들도 졸업생 중에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고요. 그리고 인서울 전공자들도 극소수고. 왜냐면은 그 학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냥 좀 구직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굳이 학원을 찾지 않는 것 같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고졸이나 이렇게 나 뭐래도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 위주로 많이 오죠, 팀노바에. 난 또 그 친구들을 데리고 또 이런 결과를 낸 거죠. 4기 때 연봉이 3,795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높더라고. 3기 때 3,712만원이고 5기 때 3,975만원이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높아지고 있어. 5기랑 6기를 4,000대로 다 끌어올리는 게 목표긴 한데요. 더 많이 좋은 결과 있겠죠. 전 그렇게 학생들 인생 조져본 적이 없어요. 모든 학생이 취업을 했고요. 여기서 뭐 몇 퍼센트가 취업을 안 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린 취업 못한 애가 없어요. 졸업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인생은 찰나의 선택에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원 한번 등록하면 두 번 다니기 힘들어요. 아까 보면은 그 다니는 직원이 그 학원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런 학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강의 이틀 전에 강사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왜냐면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정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퀄리티가 보장된 그 퀄리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팀노바 연봉 시작이 4천인데 연봉 상승률이 매년 500씩 올려줘요. 그러면 2년만 지나도 연봉이 5천이 되고 4년이 되면 연봉이 6천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을 때 연봉이 8, 9천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팀노바의 강사료 자체가. 이거는 기본이고, 만약에 진짜 이 친구가 팀노바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더 잘한다면 더 많이 올려주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팀노바에서는 보장된 연봉을 계속 보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그
우리 강사들을 존중하고 전문가로서 더 프라이드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하고 있고, 잘 못하면은 그거만큼 이제 기계현 팀장이랑 제가 더 많이 관리를 하죠.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서로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이런 실력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왕초보 교육에서는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애들이. 근데 이런 곳도 보면은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하기가 힘든 게, 학원을 한번 등록하면요 2번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팀노바를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학원에서 환불해서 팀노바 오려고 하면 또 비용도 비용이고, 거기서 공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간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팀노바는 심지어 1년 반이라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숙지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신뢰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팀노바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신뢰를 가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 이렇게 맛집 같이 이렇게 한번 음식만 딱 먹어보면 그냥 여기 단골로 되겠다 안 되겠다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학원이라는 게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입시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대 몇 명을 갔느니 고려대 몇 명 갔느니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까다롭게 보는데, 오히려 팀노바에서는 연봉 얼마로 어떤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갔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 최근에 그렇게 인공지능 기업에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보통은 인공지능으로 우리 진짜 결과가 막 개쩔거든 지금. 이렇게 해도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결과 이렇게 좋은데도 별로 이렇게 다른 교육기관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움이 좀 다르구나. 다들 이렇게 꿈은 되게 좋은데 갈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까다로워져야 되는 게, 보통 팀노바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청강하시면은 연봉 인증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학원에 우리가 조금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친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 영상에서 얘기 다 하고, 연봉 수준도 높다 얘기하고, 어떤 친구가 들어갔는지 사진도 보여주고, 아니 그 친구 작품도 다 공개돼 있고, 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어. 진짜 공개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데도 그거를 이제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보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 버리니까 이제 폰팔이나 용팔이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폰팔이 검증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있던 방법인데, 막 뭐 고객님 이걸 하시면은 뭐 월 다달이 얼마가 나오고 뭐 어쩌저쩌고 뭘 하면은 부가기능 뭐 하면은 이만큼 빼드릴 수 있고 막 얘기를 해.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요? 할부 원금이 얼만데요. 그래서 그러면 말 막 돌려.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힘든 애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고객님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그래서 할부 원금이 얼만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찝는단 말이야. 그게 필요해. 학원을 고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없지. 할부원금이 얼마.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취직을 했고 몇 명이 그 연봉이 얼마고 들어간 뭐 회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없지. 학생들이 그래도 참 불쌍해. 되게 대부분 막 순둥이고 막 착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상담사나 그 학원에 되게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노바는 원치 않아도 다 회사명 공개돼 있고 다 공개하잖아. 이게 나 보면은 되게 드세고 막 성격이 막 딱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막 내 맘대로 학생들 막 기죽이고 이럴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이미 되게 세련되게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내가 당당하니까 딱딱딱딱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가 사기친 게 하나도 없고 다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나도 아마 되게 뭐지, 내가 캥기는 게 되게 많고 이렇게 내가 막 사기도 막 치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정장 입고 여러분한테 나서서 위선자로서 나서겠죠. 그리고 되게 착한 척 하겠죠.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당신은 뭐 이런 거 다 막 불러야 될 것 같이 뭐 진짜 그러고 하겠지. 난 절대, 난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난 그렇게 한다. 내가 근데 사기를 안 치니까 그 커뮤니티랑 그렇게 싸워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내 의견을 굽힌 적이 없어. 그리고 내 결과는 매년 좋아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욕 제일 많이 먹던 때가 2기랑 3기 때였거든요.
이 사기래 내가 다 짜줬대. 이 시기에 이연봉이었고 그 다음 시기에도 매년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리스트업 다 돼 있다니까. 교육청에 다 보여줬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학원생들이 이렇게 여러 곳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선 나중에 팀노바에 다시 국비 갔다가 다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비 갔다 온 친구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안 쓰니까 그래도 그래 그나마 그래도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친구가 갔던 학원은 좀 아쉬웠던 거지, 퀄리티가.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 갔다가 이제 너무 업무를 못하니까 다시 온 케이스였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팀노바는. 이상과 현실의 타협, 문제 많아도 광고가 최고임, 광고 기반으로 매출 상승.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처럼 굳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논쟁하면은 캥기는 게 많은 교육기관은 그곳이 되게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 코딩, 물론 이제 모든 커뮤니티 개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일부죠. 근데 일부인데 다수예요. 그 커뮤니티 네, 다수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나는 한번 해봐라. 이게 구라면은 교육청에 고발을 해라. 그럼 학원 폐업을 하는 거잖아. 페널티 먹고. 근데 나는 그렇게 고발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팀노바를 고깝게 생각하는데 저게 사귈 거라고 단언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민원을 안 넣겠어. 그리고 주변 학원에서도 저게 구랄 거라고 다 민원을 넣겠죠. 그래서 몇 번 왔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인증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저런 광고를 마음껏 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검사도 자주 오고 이렇게 민원이 나왔을 때 꼭 확인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근데 이제 이상과 현실의 타입이 뭐냐면, 제가 이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도 잘 해야 되고 머리도 되게 잘 써야 되더라고. 근데 좀 약간 근데 이게 정말 슬픈 게 이게 소비자 학원의 교육 소비자들을 무시하면은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은 굳이 커뮤니티의 분쟁 같은 거, 그 커뮤니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거를 이제 내비두고 광고를 그냥 많이 때리면 매출은 또 어마어마해요, 그런 데가. 근데 우리 저번이랑 저저번 달에 적자 났잖아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늘어가지고 매년 강사 최고 연봉 주고 있죠, 업계에서. 그리고 정직원으로 쓰고 있지. 매출이 나던 안 나던 줘야지. 사무실 9개에다가 장비는 또 좋지. 거기다가 이제 일주일 내내 코딩 멘토가 도와주지. 이런 모든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퀄리티가 좋은 강사를 쓰니까 매출도 더 많이 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이제 힘들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웨이팅도 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등록을 한 것 치고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죠. 이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거든. 잘 나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고퀄의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되는 곳인데 그걸 못 알아줘. 막 9개 사무실 임대하면 뭐 하냐고. 그 인테리어 보고 학원 고르는 클래스, 홈페이지 디자인 보고 학원 고르는 클래스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씁쓸하지. 아, 그렇구나. 학원은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잘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씁쓸하죠. 차라리 음식점이 어떤 면에서 나을 수 있겠다.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맛집은 소비자가 딱 먹어보면 아 이거 맛있다. 그럼 바로 소문이 나는 건데, 교육은 몇 달씩 받고 부르고 이제 그 실제 현업에 가서 내가 그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팀노바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왕초보들은 이제 현업 개발자들의 이제 평가에 굉장히 좀 더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업도 정말 분야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현업 개발자들이 다 정답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현업 개발자들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것도 일부 현업 개발자들이겠죠. 만약에 현업 개발자들의 판단, 그 우리 팀노바의 안티로서 막 허위 사실 막 유포에도 인정하지 않고 믿고 막 그러던 사람들의 얘기를 다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겠죠. 그들이 말한 이때 욕 제일 많이 먹었을 텐데, 욕 제일 많이 먹었을 때 결과보다 지금 결과 더 좋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팩트고 현실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 고수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쉽게 남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우리 학생들한테만 적나라하게 알려주지, 유튜브에서도 뭐 간접적으로는 알려주지만 그래도 그 학생에 맞게끔 코칭을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전략적인 측면은 그 학생들한테만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제 큰 생각은 유튜브에서 나온 제 생각이 똑같아요. 나는 그냥 실력이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고연봉 받아야 되고, 고연봉을 받다 보면 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그러면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더 노력을 할 만한 촉매제가 생기는 거죠. 헬스장을 가보면 몸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어요. 옷이 없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헐벗고 있는데 자신 있을 만해. 엄청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 멋있더라. 그 다들 막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몸매가 좋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헐벗더라고.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 되게 운동 되게 열심히 했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똑같은 효과가 난다니까요. 남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에 있는 같은 개발자가 날 존경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데,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데 싫어하겠어?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좋은데 그 결과가 실반영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올려놓은 열심히 결과로 쌓아놓은 탑들, 지금 6년 동안 쌓아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은 탑들을, 그러니까 매 기수마다 131만원씩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땄는데 6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욕 한 번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거는 그냥 단 1분, 5분 글 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별의별 거 정직하게, 그래서 나는 요새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팩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진짜 위쪽에 말한 것처럼 이런 데는 연매출이 막 100억 이상 나는 데예요. 지금 말하는 데가 100억 이상 나는 데랑 우리는 적자가 나잖아. 그리고 투자 많이 하고 다 알아줄 줄 알았거든. 9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강사가 언제든 24시간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없어. 돈은 거의 똑같거나 여기가 더 비싼데 없어, 그런 게. 1대1 코칭도 아니에요. 저런데 강사 되게 싼 애 쓴단 말이야. 아유, 나한테도 강의제이 온 곳이야, 저런 데가. 옛날에 나 현업에 프리랜서 있을 때 내 강사를 얼마인지 다 알지. 막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막 진짜 나중에는 진짜 막 진짜 남아있는 학생들만 아니었어도 막 진짜 난 적고 싶었어 진짜. 아니,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결과들을 매번 내고 있는데 왜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욕을 먹고 있을까가 매번 이해가 안 돼. 내가 소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문가가 자존심에 한번 스크래치 나게 되면요, 뭐 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청경자 씨는 자신의 작품의 유작이 자기 작품이라고 뭐 국립미술원인가 뭐 거기서 우겨가지고 그거 이제 상처를 크게 받아, 우긴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청경자 씨 주장으로 내가 그린 게 아니다, 저건 위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립 그쪽에서는 이거 당신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쟁 이후로 작품 활동 안 하시다가 뉴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전 청경자 씨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그걸 보면서 한 전문가 그리고 프라이드 강한 사람의 그 자존심이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게 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내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내가 보낸 그 많은 친구들이 거짓 하나 없고 걔네들이 직접 노력해서 그렇게 하게끔 한 명 한 명 내가 너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 해서 보낸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막 매도하고 저건 사기고 내가 막 노프 팀장이 소스 다 짜줬고 어우 씨 말문이 막히네 막 사실 확인된 적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자기들끼리 믿어요. 그럼 나한테 좀 물어보면 안 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너는 학원 비즈니스를 하는 애니까 너 말은 못 믿고 너가 팩트를 제시하든 안 하든 난 모르겠고 나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말을 믿겠어. 왜냐하면 얘는 학원 관계자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 교육업체 관계자일지 어떻게 합니까? 어? 안 그래요? 그 좀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1차원적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개발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오키나 이런 생활 코딩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수가 그런 행동을 보여줬죠. 물론 거기는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 안에도 괜찮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욕하는 분들은 다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연봉, 회사명, 작품, 청강 작품도 뭐 보면은 뭐 제가 숨깁니까? 그냥 여기 그 팀너버 오픈 카페라고 치시면 얼마든지 그 단계별로 다 있는데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소스가. 아니 다 있어. 여기 보면은 소스가 아니고 모든 지금 어떤 친구가 어떤 개발하는지 이게 그 학생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한번 봐야 되겠다. 추천이 5개야. 이게 진짜 잘 만드는 애들인데 이게 기초 과정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의 작품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꼼꼼하네. 작품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정직하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별로 다 하고 있는 뭐든지 공개하는데 이걸 안 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팩트 확인도 안 하고 새치어로 그 한 학원 학생들을 매도하고 선생들을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꼼꼼하게 많이 했다. 근데 이 친구 기초치고 되게 열심히 했네요. 이뻐라. API도 다양하게 써보고 열심히 했다. 추천받으면 하네. 나도 좋아요 눌러줘야지. 근데 그 정도로 이런 게 다 공개가 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회 관련해서도 뭐 상 탔던 작품도 다 올라오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뭐 오면은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여성 패션 쇼핑몰 핀미 많이 그러니까 쇼핑몰은 아니고 이건 옷을 찾아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졸업생들이 만든 이제 창업 프로젝트고 실제 사업자 내고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올라와요. 안 보면 본인 잘못이지. 그러니까 글을 참 허위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 왜 그렇게 화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쌍한 것도 있는 거지. 불쌍해서.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라면 다 아는 얘긴데 좀 몰라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대한민국 법상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하긴 참 힘든 거죠. 그나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불편한 진실 누가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업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일반인들은 몰라요. 보통 교육 소비자들 일반적인 입시 같은 경우는 까다로워요. 왜냐면 입시는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판단이 금방 되거든. 범주도 정해져 있고. IT 업계는요. 그 전문가도 많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판단을 못해요. 개발자들 정도가 판단을 하는데 개발자들도 자기 플랫폼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니 봐봐요. 팀노바 출신들 애들 보면 연봉이 고졸인데도 요새 막 4천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꽤 종종 있는데 그런 애들이 왜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다면 경력 많은 사람들이 굳이 팀노바를 욕할 이유가 없지.
욕하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노력을 하면 더 연봉 많이 받을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팀노바의 교육 방식은 애초에 굉장히 설계가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분야든 갈 수 있고, 지금 인공지능도 원래 하지 않던 애가 인공지능 기업에 간 거예요. 이상하죠?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상한데 되는 거.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친구들을 뽑았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 기업에 간 애가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하거나 카이스트 교수님이 CTO에 있는 회사에 들어간 애예요.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얘가 이득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걘 고졸이거든. 연봉도 우대 200우대 받는 게 400우대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딴 데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카이스트 교수님이 판단을 할 정도의 애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게 웃긴 거죠. 그들의 모순이 있어요. 학원은 최악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잘하는 학원 나오니까 그것은 사기다라고 선동해요. 인증해준 데는 아몰랑 하는 거죠. 인증 뭐 많이 했잖아요. 뭐 어느 회사 들어갔는지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그 친구 학생의 얼굴 사진,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도 다 올라오고, 그리고 작품도 이곳에 다 올라오는데 누가 자기 실명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다들 당당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뻐하는 거고, 학생들을. 그러니까 허위사실 기반의 거짓 선동을 옹호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무시해서 잘하는 학원을 만들어 놨더니, 잘하는 학원은 그냥 불편한 거지. 왜 불편하겠어? 나는 왜 불편한지 알겠어. 대부분은 믿기 싫은 거겠죠. 자기가 연봉이 그 정도 안 되거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신입이 감히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 이런 생각 하겠죠. 너 어떡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능력 안 좋은데 운 좋아서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뭐 확률상 능력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겠죠. 회사 대표들이 바보가 아니고 CTO들이 바보가 아닌데. 저희는 늘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래도 여론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지만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는데 애초에 포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제가 이제 군중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좀 이런 어떤 다수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뭐 히틀러의 나치도 제1당이었고, 마녀사냥도 중세시대에 어떤 당연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대학살의 현장이었고, 그런 의외로 이런 잔인한 학살들이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가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전체가 그거를 항상 지지했죠. 독일 국민들 보시면 굉장히 깐깐하고 비판적 의식이 저변에 깔린 걸 아실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던 정당이에요. 그 나치라는 게 그런 당인데,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뭐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이 했던 그 광적인 행동들이 그 당시에는 지지를 받던 행동들이라고요. 우리 게르만족의 혈통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가 가장 뛰어나고, 이런 측면들이 그들한테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다수가 지지하는 게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또 찾아보면 많죠. 마녀사냥도 종교라는 걸 뒤에 없고, 마녀다, 저 마녀를 죽여라 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옹호를 해요. 영화 같은 걸 봐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마녀로 몰아서 죽이는 거죠. 그런 방식을 많이 학살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학살이었다라는 거죠.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국민들은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다수의 의견보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런 저 글을 읽고, 저 학생이 보내준 글을 읽고 속상했던 건, 그런 교육기관은 그러니까 수백억의 매출을 내는 그런 교육기관들은 사실 뭐 저는 안 좋은 후기가 있건 뭐가 있건 그냥 무시하고 광고 많이 때리고 상담 많이 하면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모든 팩트를 오히려 더 공개를 하고 청강을 의무적으로 왜 보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 자체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존중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렇게 하는 교육기관은,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훨씬 많이 들어, 진짜 돈 많이 들어 해가지고 최고의 퀄리티만 보여주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참 씁쓸한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보면.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굳이 너무 착하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착한 걸 떠나서 그냥 정확하게 딱딱 그냥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냥 몰라, 뭐 말문이 자꾸 막히네. 이게 약간 선동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정말 학생들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저런 교육기관들은. 몰라, 이게 시스템이 그지 같고 막 안에 실장들이 나가든 뭐 어떻게 하든 모르겠고, 일단 광고 많이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많이 오니까 결국엔 까다로운 소비자가 까다로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 판매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산 재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김치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국내산이 잘 팔리거든. 김치는 중국산 하면 거부감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에 있어서는 고퀄리티를 다들 원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뭐 판소리나 태권도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1등이 잘 나온 이유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스페인에 가면은 그 하몽 있잖아요. 하몽, 그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 최상품의 돼지고기,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고기 먹으러 가면 이베리코 숙성고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토리 먹인 고기 이런, 그러니까 그들이 뭘 중요하냐에 따라서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으면 그 시장이 되게 높아지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게 슬픈 것 같아요. 뭐 광적인 이런 건 너무 많죠. 그런 사실들은 예전에 세모자 사건도 그렇고, 우지파동이라 그래서 그 소고기에 되게 좋은 부위가 있는데, 소고기인가? 소고기도 있고 그 돼지에 되게 좋은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80년대에 뭔가 크게 안 좋게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 허위 날조된 거였던 거지. 근데 그때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위를 안 먹으니까 그게 그냥 버려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지라는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그 우지라는 부위를 우리가 가져다 먹으려면 해외에서 오히려 수입을 해오고 있대요. 우리 건 다 버려지는데. 이런 거 실제로 되게 나쁜 게 아니거든. 사카린 나트륨도 똑같은 실험이 있었어요. 쥐에게 인간 기준으로 막 수백 배가 되는 양의 사카린 나트륨을 먹이고 무슨 뭐 방광암이 생겼나? 뭐 그런 실험을 했대. 이 실험 자체가 실제로 인간이 먹을 만한 양으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카린 나트륨이 누명이 쓰고 되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죠. 근데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설탕의 100배 정도의 당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100배면 설탕이 뭐 10,000배 무슨 그 정도의 당도를 우리가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물도 그만큼 먹으면 다 죽어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사람이.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사실 되게 그게 먹힌다는 거지. 근데 대중들은 그걸 일일이 검증하고 실험 방법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그걸 검증하고 이 실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첫 번째 인지된 그 시점으로 그 성분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MSG 또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마케팅 학문에서 첫 번째 인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들기 전에 첫 번째 개발에 대한 인지 부분에서 팀노바에 올 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오지 준비를 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인지가 잡히면 개발은 코딩 문제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그런 인지는 안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싸우면은 모르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말이 안 통해. MSG에 막 패해가지고 무슨 옛날에 약사랑이랑 나랑 토론한 적도 있어. 약사가 무슨 뭐 MSG를 뭐 먹으면은 두통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번 재밌는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MSG 두통 유발 누명 벗었다. 미원 날아오를까 머니투데이. MSG 유통 유발 물질 삭제. 두통 유발 물질 삭제. 미원 다시다 등 조미료 재조명되나. 다 이래. 이거 있다고 자기가 무슨 논문을 봤다고 뭐 그 약사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두통 학회에서 사라졌어. 이게 팩트의 무서움이에요. 약사건 뭐건 결국에는 논문은 누구나 볼 수 있거든. 다만 우리가 보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 나는 근데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 근데 MSG 지금도 부정적이잖아요. 인식 자체가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MSG만큼 이제 인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실험이 된 그런 그 성분이 없거든. 물론 유해성이 나중에 증명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증명이 될까? 유해성이 증명될 만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지식인과 비지식인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객관적 실험에 의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팩트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겠죠. 왜 팀노바가 커뮤니티 그 다수의 그런 생활 코딩 페이스북 그룹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욕을 먹었는데 왜 매년 결과가 좋아질까요? 이상하죠. 그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결과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내가 피해자인데 사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들한테 뭔가 내가 인지가 잘못됐던 것 같다라고 반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청강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익명성을 뒤로 하고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사과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오해를 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 비아냥거리의 소재가 되는 거죠. 계속 부들부들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런 그런 커뮤니티에서 우리한테 옹호를 해줄 거라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어차피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이면 어떤 회사 들어갔고 얘가 어느 정도 연봉 수준을 받고 있고 얘가 어떤 사람이고 작품이 공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팀노바를 그렇게 무조건적인 억지로 까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저랑 논쟁했던 약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약사한테 그랬죠. 아닌데요? 두통학회에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딱 보여줬지. 그랬더니 얼굴 빨개지더라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에어컨 사러 가서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에어컨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필터 몇 등급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난 또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 몇 등급이에요? 헤파필터예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저희는 특별한 기술로 뭐 이지랄해. 그래서 뭔 소리예요? LG 공기청정기 쟤도 헤파필터 달려고 왔는데 저기 신제품 여기 필터가 없을 리가 없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막 얼굴 빨개지고 부그럭달그럭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자제품 파는 사람이 자기네 자사 제품에 필터가 공기청정기 몇 등급인지 모르면은 뭐 할 말이 없지. 이게 일반인이면 당연히 몰라도 되죠. 근데 사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에어컨에 들어있는 공기청정기 등급이 만약에 뭐 등급이 너무 낮거나 하면은 그에 이제 상응하는 다른 공기청정기를 하나 둘려 그랬거든. 근데 에어컨에 들어가는 것도 표시가 나중에 뒤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 자사 제품의 그런 필터 등급도 모르는 그런 판매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직업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저는 좀 야물딱지게 뭐 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천적이에요, 천적.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저랑 있으면은 많이 야무지죠. 야무져지는데 그 과정이 힘들지. 그러니까 되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현업 개발자들도 보면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 현업 개발자들이 다 훌륭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냥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의사들도 그렇고 약사들도 그렇고 노력하고 꾸준히 그 팩트를 검증하는 사람들은 사실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그러지도 않고 모든 약사들이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 봤는데 오히려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이유로 저는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얘기.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주장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생 참 피곤하게 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왜냐면 일단 커뮤니티 그 많은 다수의 커뮤니티 다수의 의견과 다른 거죠. 저 의견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뽑는 전형이 뭐야? 대기업의 코딩 테스트 전형, 그것도 코딩 문제 풀이 이런 전형을 최고로 꼽는데 난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6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은 실제 개발과는 무관하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 되겠죠?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나의 결과는 이러하다. 그것도 뭐 내가 뭐 인서울 대졸자 애들 데리고 한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 존경받아 마땅한데 안 믿기겠지, 믿고 싶지 않겠지. 대부분의 그 이제 우리를 까내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팀노바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보신 분들 있잖아요. 5년 전 막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광고를 할 때 저희는 슬로건에 팀노바는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뭐 좀 그래 뭐 어딜 가든 뭔가 빼어나고 군대 가봐. 군대 가보면 빼어난 사람들 사실 되게 욕먹잖아요. 군대에서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않잖아. 딱 중간에서 중상 그 사이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딱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좀 어디서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가면 다 까부술라 그래요. 근데 엄청 잘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든다. 그래서 엄청 잘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평균 연봉 4천 더 찍고 한 6, 7기 한 10기 정도 되면은 이미 지금 1, 2, 3기 중에서 또 훌륭한 사람도 나와서 더 업계에서 또 유명해질 거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7, 8년 정도 지나면 현 시점에서 7, 8년 정도 지나면 그런 기류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아니 10몇 년 동안 사기칠 수는 없잖아. 지금 6년을 했는데도 사기친다 그러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해. 피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있어야만 하는 그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피해자죠. 그래서 너무 상처가 많았어 지금까지.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 이런 거 보면서 흐뭇하지. 아 우리 애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실리콘밸리도 가고 더 대단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팀노바 깐 애들이 민망하게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도끼 품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니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진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우 세상은 정직하고 착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 오히려 정말 순진한 학생들을 그 개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슬퍼. 그래 나도 그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슬프지. 그래도 뭐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팩트 자체를 신뢰하시는 그런 지식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이제 저는 고독하지만 갑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이야 사막. 이 IT 교육업계는 저는 사막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오아시스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오아시스에서 버티려면 잘 해야 되겠지만 IT 업계가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IT 업계는요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뭐 내가 밑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여기가 상위 1%라고 보면은 이 밑에 있어도 자기가 밑에 있다는 거 몰라요. 여기 요쯤 있어도 자기가 상위 10%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상위 1%는 관점이나 생각들이 완전 다르고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일 되게 야무져요.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 여러분들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무슨 특별한 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사람들은 프로세스 자체가 야무진 거지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막 고도화되고 모든 무슨 뭐 자료 구조를 다 외우고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 기술 얘기하다 보면 얘만 아는 게 있고 나만 아는 게 있고 막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상한 공부를 위주로 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중요도가 낮은 공부라고.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자바 책 하나만 해도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게 막, 그리고 IT 잠깐 기다려봐. 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아, 졸라 무겁네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IT 용어 대사전 용어만 정리한 게 이 정도야. 잠깐만. 이게 한국 교수가 쓴 것 같은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용어만 정리했는데 2500페이지 2500페이지. 아 무거워. 잠깐만. 2500페이지 얼추 2600페이지 된다고 봄. 보이죠? 여기 위에. 아우씨, 여기 위에 그 페이지 수 보이죠? 페이지 2500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25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는 제가 산 이유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드릴 만한 용어들이 있나 해가지고 좀 했는데 뭐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용어들을 좀 뽑아서 제가 다시 좀 쉽게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500페이지야 용어만.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왜 외워요? 이걸 이해하면 되지.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TCP/IP 완벽 가이드라고 되게 괜찮은 책 중 하나예요. 초보자들이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보안 전문가, 어느 정도 개발한 입장에서 보안 전문가를 지향하시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인데 광고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되게 잘 봤던 책이고 지금도 또 여러 번 봐야 돼. 책은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TCP/IP 그냥 여러분 이렇게 채팅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요런 것도 보면은 1500페이지 나옵니다. 얼추 1500페이지. 어우, 이렇게 보이나? 아우, 뭐 깨진 소리인데? 아 씨발. 그 1500페이지, 1535페이지 나오죠. 워낙 크니까 이게 뜯어져. 이거 책 괜찮아요. 근데 이거 되게 보기 좀 빡세요. 근데 좀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바로바로 읽혀요.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뭐 여러분 아는 거 별로 없으면은 잘 안 읽힙니다. 그 막 분산도 나오고 막 재밌어요. 제 기준은 재밌다기보다는 그래도 되게 진짜 성실하게 잘 썼다라는 책인데 이거 공부 어려워요. 이거 프로그래밍 좀 많이 하시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더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이거 처음 사게 된 이유가 그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에서 어떻게 IP들을 분산하는지가 궁금해서 처음 샀는데 그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책들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워요. 지금 이거 기술 하나만 얘기한 거야. TCP/IP는 한 영역일 뿐이에요. 방금 TCP/IP 봤죠? 자, API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TCP/IP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런 소켓 프로그래밍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안드로이드 API에서 또는 자바 API 안에서 진짜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API 이거 열지도 않았어. 열면 이만큼 나와. 또 엄청 나와요. 클래시스 또 누르면은 또 엄청 많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 중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정말 많은 것 중에 소켓은 딱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안에 말이 TCP/IP라고 나오지, 사실상 네트워크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하니까 저렇게 크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저 정도라고. 뭐 INET 6, INET 4 막 이런 것도 다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 책 하나가 디테일하게 원리부터 구조부터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다 알려주는 시점이 이만큼인데요. 공부량이.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용어가, 어려운 용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연결 뭐 RFC 문서가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또 정신 없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어디서 그냥 딱 적당히 그냥 뭐 그냥 자기 맨날 하는 것만 하는 그런 개발자들이나 하는 얘기야. 그거는 진짜 막 개발 뭐 매번 새로운 것도 하고 하다 보면 트렌드 쫓아가고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 운영체제 들어가고 뭐 인베디드 영역도 들어가게 되고, 그게 개발자 일반적인데, 수준이나 우물안 개구리는 딱 우물안만 보는 거예요. 딱 제가 봤을 때 우물안 개구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거 외워서 해야 된다고 말한 애들이. 그리고 뭐 자료구조나 막 이런 것만 집착하는 애들 보면은 난 솔직히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거를 너무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물안 개구리 안에서는 우물 안에 있는 생물만 전 세계의 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우물 안을 뛰어나와봐. 그러면은 정말 많은 그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해도가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한 사람이 져요. 공부 안 한 사람이랑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공부 안 한 사람이 이겨요. 왜냐면은 논리가 없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렇게 도와주는 연봉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이런 교육에 한해서는 정말, 그리고 학생들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정직하게 해왔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해왔고, 실력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요새 제가 한동안 되게 우울했다가 요새 좀 안 우울해진 게, 인생이 한 번뿐인데 2020년에 나라는 사람은 또 이제 한순간밖에 없잖아요. 그 1년의 순간밖에 없을 텐데, 그 순간에 내가 존재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나서 생각해보면 20대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30대는 또 20대는 10대 때 후회, 뭐 다들 과거의 후회가 있잖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 당시엔 심각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직한 학원을 다 죽여버리고, 정말 그지같은 학원한테는 뭐 제대로 뭐지? 막 펜대 하나로 막 싸우지도 못하고, 그지같은 학원들은 계속 잘 되게 하고, 이런 생태계가 정말 그지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거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를 지지해주시고 팀노바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일주일도 안 걸려 요새 구직이. 그런 엄청나게 애들이 표정이 너무 상기되어 있는 표정이 있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그 맛에 살고는 있는데, 이제 참 시간 지나면 좋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시련이 있어야, 그래 맞아요, 인생이 딱 쉽게 풀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그치? 많이 이렇게 그 대단하시고 지당하신 그 일부 커뮤니티 개발자들, 그 페이스북 그룹의 그 개발자 분들, 그 대단하신 분들, 그 분들의 심기를 되게 건드리면서 계속 고연봉으로 보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욕을 하겠죠 그들은. 그들은 사실 이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더 잘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걸 연료 삼아서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서로 이제 좋은 인재들끼리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이 이제 거의 200명 가까이 돼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나중에 한 7, 8년 뒤에 나오는 시너지는 얼마나 할까. 지금도 뭐 연봉 2년, 3년 만에 막 연봉 8천 치는 애도 있고 막 6천 치는 애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CTO도 엄청 많고 작은 기업들을 먹여 살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 교육기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어떤 업체가 어떤 피해를 봤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업체 한 곳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좋다고 더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참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5분인데 이때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까? 떠들다 보니까 1시간 지났네. 그만큼 이제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희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았고, 뭐, 제일 이제 섭섭한 건 제일 씁쓸한 건 그거죠. 그들이 보여주었던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학원이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학생들 되게 막 개돼지로 보고 하는 학원은 잘 되고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결과로 얘기하고 모든 거를 공개하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 다 죽여놓고 그들이 그렇게 허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환경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정의로운 줄 알아 자기들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학원에 피해보는 학생을 구제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피해자는 어디 있는 거죠? 우리 1, 2, 3, 4, 5기의 학생들 중에 피해자는 어디 있는 거죠? 연봉 3,975만원, 3,795만원, 3,700만원, 3,593만원, 3,450만원에 피해자가 있습니까? 지금 3,450 받는 교육기관이 나와도 대단한 거야. 이게 6년, 거의 5년 전,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에 온 학생이 지금 이 연봉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 당시 평균 물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물가 상승률이 매년, 복리로 그러니까 3%도 5% 사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연봉 상승률은 그보다 좀 더 높잖아요. 참, 씁쓸합니다. 아무튼 뭘로 속상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막 힘내라고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 근데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이런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내가 그 커뮤니티에 이걸 되게 싫어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랑도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은 팩트를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와중에 또 진짜 그 매번 엄청난 막 그 매출을 내는 학원들은 참 부럽구나. 학생들을 개돼지 취급하긴 정말 싫은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 라는 거 이런 팩트도 다 숨겨버리고 그냥 우리 좋아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광고 빰 해가지고 우리 임대하는 거 사무실 한 5개 빼고 그리고 막 돈 들어가는 거 있죠. 강사도 좀 싼 강사로 싹 다 바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광고로 그냥 쇼부를 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기서 딱 나온 것처럼 진짜 실장님이 여기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학원이 과연 좋은 걸까 하는 거죠. 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과에 더 잘 돼야 된다 열심히 하자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 시대가 저를 소화할 수 없는 건데 모르겠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인 거고 정말 아쉬워요. 해외에서 사실 태어났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이걸 한다거나 차라리 그 팩트나 비판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에서 이런 결과 나왔다면 저는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그 겸손을 강요하는 문화라든지 저는 한국 음식이 너무 좋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은데 이럴 때는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한국인 특유의 어떤 나대면 안 되는 문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튀면 안 되고, 뭐 남들이 나보다 우리 조직보다 나으면 안 되고, 고졸이 감히 우리보다 연봉이 높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급, 보이지 않는 계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력이 좋으면은 쟤는 뭐든지 완벽하고, 학력이 고졸이면 쟤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다. 근데 쟤가 감히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 그 교육기관은 사기일 거야. 이런 방식의 구도, 참 너무 진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하소연의 시간이 있었는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잘 되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들이 더 열받겠죠? 그게 가장 복수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평화적으로 복수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 돼서 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안 좋아질 텐데. 아무튼 뭐 그런 마인드로 우리 또 내년에도 이제 거의 연말이 되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한 4천대, 지금 아마 5기는 운 좋으면은 4천대 넘을 것 같아요. 5기들이 아직 많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4, 5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 이 친구도 졸업하면은 연봉 평균 더 높아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연봉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재들 많이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팀노바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함께 그냥 냉정하게 가자. 우리 가고 냉정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무슨 뭐 남한테 태도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고 멋있게, 개발자면 개발자답게 그냥 실력 하나에만 집중합시다. 그냥 내가 하는 그 작품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거 막 하지마. 막 넥타이 막 예쁜 거 메고 무슨 면접 보고 막, 어우 제발. 그런 애들 치고 난 제대로 막 개발 준비해온 애들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작품 딱 가고 후드티 딱 입고 운동화 딱 신고 그냥 간지나게 가. 그리고 그 복장 지적하는 회사는 그냥 걸르고요. 무슨 개발자 복장 지적하고 있어. 실리콘밸리 애들,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개발자 다 후드티 입고 다니는데 그 어디서 쌉소리 하고 있어. 개발자들한테 감히 정장을 입으라고 하는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